안녕하세요. 알려주는 TV의 김아리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역시 엄청난 대책이 하나 나왔었죠. 5.12 대책입니다. 이 정책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매 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 분양을 받고 나서 입주까지 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이와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조치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잠시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정책 같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분양권 자체가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정부의 생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은 높아져도 현실적으로 종잣돈 마련하는 기회를 앗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옛날에 조정지역일 때는 전매 제한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둘 중에 빠른 걸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보다 전매 제한 3년이 먼저 끝났으면, 즉 3년이 먼저 다가왔으니까 등기 치기 전이어도 전매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3년이라는 말이 없어서 3년이든 4년이든 소유권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예 분양권 신분으로는 전매를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8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칼을 제대로 빼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자, 과밀억제 권역이랑 성장 관리 권역을 합치면 거의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보호권역에 해당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은 전부 다 강화지역에 해당이 되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은 6개월의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올해 8월 이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아이보리색 계열은 성장 관리 권역에 해당이 되고 초록색 부분은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성장 관리 권역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자연 보전 권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데 남양주시랑 용인시를 보면 일부분은 성장관리권역, 일부분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 제도 하에서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리해 봤어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즉 등기 치고 팔아라.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1급지는 더 인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규제를 받고, 3급지는 인기가 조금 덜하니까 6개월의 규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급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타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었죠.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사고 팔고 거래를 많이 하면서 차익을 많이 남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타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워낙 외진 곳이어서 원래 따로 전매 제한 기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존에 짧게는 6개월에 적용을 받았는 걸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싹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프리미엄 얹혀서 팔 수 있었던 분양권을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분양 넣어서 당첨이 되더라도 팔 수 없다, 전매할 수 없다,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즉, 등기 치고 나서 그때 팔아란 얘긴데, 근데 만일 그때 가서 이득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입주하고 나서도 2년 후에 파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입주 시기까지, 즉 등기 칠 때까지 잘 참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기 치고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44%, 거기에 등기 비용까지 더해지면 결국 50%가 세금이 됩니다.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2년만 더 기다리면 세금 없이 팔 수 있잖아요. 아마 급하지 않는 한 등기 치고 나서도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광역시까지 묶여버리면 대전, 대구, 부산 등 이제는 진짜 청약 금액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계약금에 아파트 대금까지 이거 다 주고 들어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즉 집 살 돈이 있으신 분들이어야 지금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돈이 없는데요 하면서 조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럼 아파트 청약을 받으시고 전매 제한 6개월 내지 1년이 풀린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시면서 종잣돈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기존에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구매하시라고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계획을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되면 중도금 자격 당연히 돼야 되고, 등기 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여력 있는 실수요자한테만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네요. 근데 현재 이런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무주택자로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진입 장벽만 높아지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왜 시행하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 분양 단지 중에 40% 이상이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 이상이 청약 과열 현상,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이제 보였고요. 17년도부터 이제 19년까지 이 청약 과열되는 단지 중에 4채 중에 한 채가 전매 제한 기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렇죠.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매도하고 또 매도하고, 요즘 구 아파트는 매매가 점점 침체되어 가는데 분양권 시장의 열기는 엄청 뜨거웠죠. 그만큼 투기로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4명 중에 1명,
점수는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셔서 파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때는 진짜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높지 않는 피를 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만드시는 거죠. 막상 투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6개월 안에 잘 파시지 않아요. 당첨이 됐다.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55%인데 이렇게 높은 세율을 내면서까지 파시는 분들은 아마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분석한 대로 이때 분양권을 사고 팔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투기자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4명 중에 1명, 계약금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좀 많이 형성되지 않은 프리미엄에도 이제 집을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 실입주를 목표로 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넓혀주자라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종잣돈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엿보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슬픈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자료를 읽어보시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결국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전부 다 맞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이제 8월부터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광역시까지 다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03년도 이제 10월 29일 노무현 정부 때도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됐었죠. 그때는 이 조치가 떨어지고 와, 그렇게 과열됐던 아파트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었었습니다. 자, 또 계속 보시면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하면서 SNS나 카페에 아주 핫하게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8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5월 11일에 이걸 이제 발표했으니까 5월 11일 이후에 분양하는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기존 분양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한번 더 해볼 텐데요. 자, 이제 기존 분양권 같은 경우에 무제한 거래 가능? 아니면 1, 2회로 한정? 아니면 전부 금지? 제 생각에는 1회에 한해서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는 이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었냐면요. 자, 2003년도 10월 29일에 정책이 발표가 났어요. 이날 이후로 모든 분양권은 무제한 금지가 떨어졌고 기존 분양권도 전부 금지시켰어요. 기존 분양권도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 보니 1년이 지난 뒤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정책에는 한 번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법은 소급 적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8월에 이제 개정돼서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네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거래 가능하도록 풀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의견들 중에 기존 분양권을 아마 무제한 거래 가능하도록 놔둘 거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정부에서 5.11 대책을 내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8월 이전에 분양권 시장에 또 다 뛰어들 텐데, 정부가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올해 1월 달에 분양 받으신 분은 6개월 전매 기간 끝나고 나면 7월이 되죠. 그러면 7월 달부터 거래 가능.
그러면 8월까지의 한 달간의 여유가 있고 4월 달에 분양받으신 분이라면 6개월 지나면 10월 달이 됩니다. 그럼 8월 이후 모든 분양권이 금지된 10월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1월 달에 분양받은 사람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4월 달에 분양받으신 분은 기회가 사라지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1회에 한해서 이제 기존 분양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 발표한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8월 이후 뭐 다 금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8월 이전 분양권 역시 1회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8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될 겁니다. 부동산 제도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법을 바꾸기는 어렵죠. 국회도 거쳐야 되고. 근데 시행령 같은 뭐 대통령령, 국토부 장관령 이런 영들은 회의에서 금방금방 바꿀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법 바꾸는 거에 비해서 쉽습니다. 아마 국토부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회의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령 개정인 거는 곧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매행위를 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너무 좋죠. 그래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준다는 취지도 너무너무 좋고 당연하고 또 맞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분양 가격이 5억, 6억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막상 이 대금을 지급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이 대금을 이제 지급하기 힘드신 분들이 그나마 청약통장이라는 기회를 활용해서 재산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는데, 즉 이제 종잣돈을 만드는 발판이 되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받고 이제 종잣돈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3억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당첨이 되면 등기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 않는 한 실수요자들은 아마 청약을 하는 자체의 엄두가 조금 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당첨되기 전부터 가격이 부담되고 또 아파트 대금으로 5, 6억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죠. 대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출이자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이제 전매 금지, 거래가 금지됐으니까 시세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국민은행에서 만약에 현재 지금 4억인 아파트인데 프리미엄이 3억이 붙으면 국민은행에서는 시세를 7억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출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부담이 조금 덜한데 이제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거래가 없으니까 시세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래서 입주권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려우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많은 대출이 나오지 않을 거고 분양가에서 아마 한 1억 정도 잘 이제 시세를 쳐주면 한 1억 정도 올라간 금액에서 시세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네요. 총선 이후에 부동산 규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강력한 대책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과거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를 토대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